자, 대통령실은 명태균 씨와 경선 이후에 연락을 끊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녹취가 공개되면서 이 해명이 거짓이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친윤계에서도 대통령실 해명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예. 국회의원 당선됐을 때 예. 수백 통, 수천 통 전화 받았던 것 같아요. 뭐 격려 전화도 받고 예. 온갖 사람들이 내가 1등 공신이다. 내가 선거 다 했다. 예, 예.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야 된다라면서 엄청 확인 전화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박절하지 못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박절이요? 예. 이게 박하게 예. 거절하지 못하시는 성격이세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막 그 질문을 그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네. 막 다그치고 하시니까 그냥 좋은 의미로 말씀하신 사적인 얘기잖아요. 이 녹음돼 있는 내용만 보면 네. 앞뒤 내용을 다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경선 이후에는 경선 때 2번 정도 연락하고 그 위에는 연락한 적이 없다. 네. 대통령실 해명이 잘못된 건데. 해명 잘못됐어요. 예. 이거는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대통령실 해명은 뭐 딱 끊었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기억의 부정확성인데 그래서 대통령실의 해명 과정에서 미처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빨리 해명하고 가자. 네, 자, 이성규 위원장, 일단 강명구 의원도 친윤계고 이상규 위원장도 친윤계 아니십니까? 저는 친윤계는 아니고요. 저는 그냥 이번에 영입이 됐습니다. 2월 1일 입당을 한 네. 진짜 파릇파릇한 신인이고요. 잘 아무것도 모르지만 총선 백서 작업을 하면서 네. 당의 거의 모든 걸 다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강명구 의원은 뭐 확실한 친윤계인데 대통령이 박절하지 못해서 전화를 받은 것이라 하면서도 해명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군요. 네. 저도 이 해명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긴 하지만 저는 지금 낙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낙선했는데도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낙선 인사를 문자로 했는데 문자 1,500통 정도 답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한 100통 이상 왔고 네. 그 전화를 다 받았습니다. 번호 모릅니다, 아무도. 근데 그분들 중에서 저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냐, 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네. 우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정치를 처음 해보셨던 대통령께서 이런 모든 전화를 받는 거는 그래도 저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전화를 받고 예의 바르게 이렇게 뭐 통화도 하시고 하는 거는 저는 뭐 정치 신인으로서 네. 지금은 안 받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치 신인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박선민 측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친윤계에서까지 이 대통령실의 해명은 잘못됐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방어 불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성이 함락되기 직전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명태균 씨가 그냥 허풍쟁이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는 듯이 명태균 씨가 얘기를 했지만 어떤 구체적인 육성이나 소위 말하는 어떤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구체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이 의혹들을 넘겨왔던 것 같은데, 이제는 완전히 판이 바뀌었죠. 일단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냐, 통화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정말 뭐 정치 브로커, 선거 브로커의 뭐 범죄자에 불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근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제 되신 분과 당선인과 그때 그렇게 통화를 했다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대통령의 육성에서 나왔던 멘트는 이렇습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에서 말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명태균 씨와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어떤 방어 논리로 세워왔던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주장, 과한 주장, 뭐 포장된 주장, 이런 것들이 한 번에 깨지는 음성이 나온 거거든요. 대통령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가 더 문제가 되냐, 대통령실이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 브리핑했다라는 게, 거짓 해명을 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분명히 경선 이후에는 연락을 딱 끊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그 해명도 석연치 않았던 것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한 바가 없거든요. 네. 그 부분도 문제지만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이 경선 이후에 연락을 딱 끊었다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당선인 신분으로서 취임 직전에도 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졌고, 심지어 그 주제가 공천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누구도 대통령실의 어떤 해명도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최선호 선수요. 일단
이 대통령실의 해명을 처음 나왔을 때 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난달 8일 경선 이후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 통화한 사실이 없다가 아니고 기억한다 이렇게 돼 네. 있었습니다. 예. 저는 그때 기자로서 기억한다 보는 순간 뒤에도 이게 연락 정도는 했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직감했는데 최은호 씨는 어떻게 봤어요? 뭐 같은 생각이고요. 네. 지금 그 대통령실의 해명 자체가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네. 기록을 근거로 한 조사라기보다는 대통령의 기억에 의한 대통령의 설명 네. 여기에 기반해서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점심 시간에 이제 대통령과 함께 오찬을 같이 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점심을 같이 하고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지금 오늘 국회 운영에 와서 정진석 실장을 비롯해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기억에 기반한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 이순신 장군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죽으려고 그러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해명, 여권에서 하는 말이 정말 죽을 각오로 하는 해명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기억은 이랬는데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글쎄요, 야당한테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이 상황을 얼마나 참담하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국민한테 정확하게 사과하고 기록에 근거해서 설명하고 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고 조치가 필요한 거 있으면 조치하고 해야 되는데 뭔가 대통령실의 해명이 대통령의 어떤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옮기는 듯한 느낌. 이걸로 과연 살 길이 열릴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네, 자 이상 위원장께서는 여당 당협위원장으로서 이번 사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국민들께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국민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들도 많이 있어야 되고 너무나 그 상식적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이렇게 기억에 의존한다는 얘기를 한 거는 제 생각에 대통령은 녹취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녹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없고 우리가 더 봐야 될 거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저는 그 일반 시민으로서 야당 대표가 아니죠. 여당 대표였죠. 그 당시에. 그 이재명 후보의 저는 말도 안 되는 녹취도 들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녹취에 대해서 이곳에서 틀어가지고 그 녹취를 하나하나 분석하는 그 국민의힘 의원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거부터 여쭤보고 싶고요. 그걸 듣다 보면은 제가 이 나라에 살아야 되나 하는 자괴감까지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 녹취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네. 말씀드리면 뭐 충분히 그런 말씀하실 수 있고 민주당과 비교해서 하실 수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받고 있잖아요. 네. 그 재판 중에 하나가 뭡니까? 김문기 씨 기억 안 난다 했던 것 때문에 야당 대표는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어요. 근데 어제 대통령 해명한 게 뭡니까? 중요치 않은 얘기라서 특별히 기억에도 없는 중요치 않은 얘기라고 했어요. 기억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국기문란 사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국정 운영에 있어서 최소한으로 지켜져야 되는 어떤 상식적인 부분들 그리고 공사 구분이 되지 않는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어떤 범죄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과 이 명태균 씨의 관계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결국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대가로 공천 거래가 있었느냐 이 부분인 것이고 이 공천을 받는 과정 중에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책임과 권한이 없는 영부인이라는 그냥 단순한 지위를 가진 김건희 여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권력자처럼 행세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비선에 의한 비선 농단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천 개입이 있었던 부분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어떤 모종의 공천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뇌물죄로도 걸릴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정말 온갖 이 범죄 혐의에 대한 의혹이 생겨나고 있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해명은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해야 하고 섬세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 몰라라 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정말 이 사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신다면
그냥 좋은 말 한 거다. 그냥 좋게 얘기해 준 거다. 이렇게 해명이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뭐 경선 이후에 연락을 끊었다 또는 이준석 대표 소개로 만났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하루만 해도 뒤집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고 국민을 무섭게 여기지 않으시길래 이런 거짓된 해명이 대통령실 발로 계속해서 나오느냐.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참모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실은 이렇게 거짓된 해명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 안에서 거짓말하는 대통령과 뭐 김건희 여사도 문제겠지만 그것을 확인할 용기가 없는, 바로 잡을 용기가 없고 따져 물을 용기가 없는 참모들도 저는 이거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같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예요. 네, 자, 여당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직전까지 특별감찰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로 해서 뭐 당이 쪼개지는지 마느니 원내 사항이니 뭐 이런 분열 양상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싹 사라져 버렸어요. 아예 메가톤급 악재가 터지는 바람에 우리 이상규 위원장 고생이 많으신데 당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자 이런 논의들은 없나요? 아직 의총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총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이제 특별감찰관에 대한 그 논의를 아직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원래 이번 주에 하기로 했었죠. 근데 지금 다음 주 열릴지 안 열릴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저도 한마디 좀 드려도 될까요? 예. 그 얘기하시는데 본인과 같이 근무를 한참 했고 승진까지 시켜주셨던 김문기 씨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그분을 기억도 못하는 당대표를 모시는 민주당은 저는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하고요. 통화를 2년 6개월 전에 했던 거를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랑 같이 일하고 골프도 같이 쳤던 사람을 모르는 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그런 부분부터 좀 반성했으면 좋겠고 제가 정치를 하기 전에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말을 잘하고 빡빡빡빡 얘기하시는 걸 보고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국기문란 뭐 계속 얘기하는데요. 제가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보고 총선 때 총선을 공천하는 것을 제가 그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대통령실의 개입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우리 당대표 그 비상대책위원장이셨고 모든 당권을 가지고 있었던 비상대권을 가지고 있었던 한동훈 대표가 다 하셨어요. 비례대표도 그걸 다 했다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독재 비슷하게 하셨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당에서 나오신 분들은 왜 대통령실과 정부를 공격하고 민주당과 똑같은 논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같은 논평을 해서 좀 이상해서 저를 짜다닥 이렇게 얘기를 잘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먼저 본인의 당대표가 어떤 기억력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거짓말을 하고 계시고 어떤 당원 당규를 고쳐서 당대표직을 유지하시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남의 당에 대해서 지금 이제 논평하실 만큼 한가하신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앞서도 이제 논설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언급해 주셨는데 재판 중인 사안입니다. 재판 결과를 보고 뭐 추후에 또 논할 일이 여기서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성실하게 수사를 받았고 재판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당이시잖아요. 집권 여당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당의 책임감, 여당은 무한 책임이다 이런 얘기가 정치권엔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 더 큰 권력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 김건희 여사 문제들 국민들은 다 느끼고 계시고 분노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먼저인 것이지 이재명 대표 이야기라던가 민주당 이야기를 가져와서 이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국회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말씀하시죠. 예, 아주 좋은 얘기 하셨는데 내일 뭐 합니까 민주당에서? 내일 탄핵 집회를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 집회 아니고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집회입니다. 국정농단 개입. 국정농단 개입이 지금 재판 중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특검을 받으라는 거죠. 11월 15일에 지금 당대표의 허위 진술에 관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100만 원 이상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이 거의 쪼개질 정도로 이제 선고비 보존받는 거 다 토해내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야죠. 네. 그래도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런 거부터 봐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재판 중인 상황도 있는데 지금 의심되는 거 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얘기하면서 왜 국민들을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겁니까?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명태균 씨 의혹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상대가 대통령실인데요. 자, 여기에서도 당연히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이 명태균 씨에 대한 대통령실 해명이 거짓 해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장님, 그렇다면 적어도
경선 이후에 통화 안 했다는 건 거짓말이었던 게 맞겠죠? 글쎄요, 1차 아니, 대통령실의 거짓말이 알림이 맞습니까? 안 나갈 때 맞습니까? 경선 이후에는 대통령 문자 주고받지 않았다, 통화한 사실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거짓말. 대통령실의 알림은 네. 경선 이후에 네.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와 교류하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으신 저는 그걸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등식화시키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참 초등학생들이 들어도 이해를 분명히 못할 것 같습니다.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지금은 녹취록까지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 이 상황을 국민들께서 이해하고 납득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그 육섬 녹취 내용,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 공천 개입 사실이 드러난 내용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후에 공천 개입, 선거 개입과 같은 불법 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으로부터 어떤 건의를 받은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 개입과 관련된 어떠한 지시를 내린 바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될 게 없는 녹취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대통령실이 확인해 드립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어쨌든 간에 사인과 경선 관련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으니까 그것만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저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녹취도 일부 짧게 나온 상황이라 전체 정황을 또 상황을 정확히 이야기가 아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박성미 최고 보시기에는 어때요?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굉장히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민들은 사실 이제 법적으로 이것이 유죄냐 무죄냐도 뭐 중요하게 보시겠지만 이 사안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단순한 이 공천 관련한 의견을 개진한 것뿐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뭐 여권 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좀 사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화만 더 나시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근데 아마 뭐 여당의 이런 어떤 변명 같은 입장도 이해는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대응을 해줘야 여당도 거기에 발맞춰서 갈 수가 있는데 이게 대통령실의 대응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부적절한 방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여당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당 입장에서도 대통령실이 제공하는 어떤 데이터들과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같이 방어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아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사실상 그동안 뭐 특별감찰관이다, 뭐 대통령과 각 세우는 그런 국면에서는 정말 말씀 잘하셨거든요. 뭐 변화와 쇄신 개혁 이런 부분 계속 강조하셨어요. 근데 정말 이 변화와 쇄신 개혁이 필요한 지금 이 시점에는 어떤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못하시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여당 안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어떤 김건희 여사 블랙홀 또는 명태균 게이트 이런 부분들에 마치 늪처럼 빠져버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상규 의원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이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렇게 딱 자기 입장을 정했어요. 네. 자,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어제부터 아무 코멘트가 없단 말입니다. 네. 왜 이러는 걸까요?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 정부와 대통령실을 공격했던 그런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관전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말 이제 한동훈 대표의 그 정치적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정말 이번에 잘 대응하셔서 당정 관계가 잘 풀렸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지난 그 총선 때 보면은 비명 행사다 해가지고 친명 뭐 공천받고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예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은 다 공천이 안 되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유튜브에 나가서 후보들이 나가서 큰 절을 3번, 4번씩 특히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하신 장관까지 하신 분까지 거기서 절을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보면 그런 분들이 더 명태균 같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친한계 모임에 참석하기도 했던 육선의 조경태 의원은 이 당무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조경태 의원 입장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관련해서 이 당무감사 착수하는 것이 올바르다, 필요하다면 내가 요청할 의향이 있다.
자,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아마 친한계 모임에 참석해서 현재는 약간 좀 친한계로 분류되는 분위기가 좀 있는데 네. 자, 이상규 위원장 보시기는 어때요? 이 사안이 이 당무감사가 필요한 상황일까요? 저는 당무감사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달 전에 사실 그 김대남 씨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김대남 씨 사건이 있을 때 당무감사를 하겠다고 네.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특히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뭐 대외비 유출이다 해서 이런 걸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조경태 의원님 그 총선 백서할 때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분명 지금과의 스탠스가 완전 반대였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가면 좋을까 안 좋을까 잘 모르겠지만 친한으로서 그런 당무감사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지만 당무감사를 할 수 없죠. 명태균 씨 지금 검찰 수사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정도로 지금 우리 빨리 구속 상태로 가야 된다. 증거 인멸한다고 이 정도인데 우리 당무감사 하시는 분들 변호사님 뭐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 뭐 명태균 씨 전화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박선미 최고 보기는 어때요? 이 당무감사. 자, 당무감사라는 것은 당원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태균 씨도 아마 당원일 수 있고 대통령 뭐 당연히 당원인데 대통령 상대로 여당이 당무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여권에서 뭐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약간 이 동문서답을 계속 하고 계신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감찰관 임명하면 모든 게 다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들은 사실은 과거와 현재에 있는 문제들이고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지만 현재의 검찰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미래의 어떤 친인척 리스크를 관리하자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조경태 의원께서 당무감사를 말씀하신 거 뭐 취지는 어렴풋이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무감사를 명태균 씨에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명태균 씨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 김영선 전 의원과의 관계를 비롯해서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과의 관계인 것인데 그럼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이 두 분 당무감사를 통해서 무언가 제재를 하거나 징계를 하거나 사실을 밝혀낼 수가 있을까요? 불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해법이 아닌데 자꾸 어떤 해법이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어떤 구체적인 해결책, 타개책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권에서 자꾸만 이 불리한 이슈가 터질 때마다 다른 걸로 덮으려고 한다라는 인상을 주는 것도 오히려 여권의 악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